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요. 7번째죠. 제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상을 하는데 그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명상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뭐 예를 들면 108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또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본인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만 그 선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뭐 수학을 하면 이제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도 다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그 공식 가운데 이제 크게 대별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왔잖아요. 이제 하나는 내 마음의 공식, 마음의 구조가 뭘까? 내가 내 마음의 모습을 알아야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이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작용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은 내 눈이잖아요. 눈동자, 눈.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나의 그 소위 그 육근이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신의. 근데 이제 이 육근,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이 보이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소위 이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보일까? 내가 보는 것이 과연 정확한가? 또는 뭐 착각일까? 또는 뭐 가끔 뭐 헛개비도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내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리도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육경, 뭐 색성, 향, 미, 촉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 빛 대상, 그리고 뭐 소리의 대상, 또 냄새의 대상, 그리고 이제 맛, 우리가 달고 짜고 하는 맛, 그리고 이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촉감, 뭐 이런. 이제 뭘 부딪혀야 내가 뭐 이게 아픈가, 뭐 이게 부드러운지, 또는 거친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요 육근과의 마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있어서 본다.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과 보이는 대상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거나 보면서 기분이 좌우가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상도 여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보는 순간의 기분. 그래 이제 그 기분이란 게 이렇게 진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제 요즘 그 현대물리학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현대물리학의 대명사는 바로 이제 양자역학인데, 양자물리학이 지금까지 고전 물리학에서는요, 이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모두가 규칙적이고 모두가 결정되어 있고 어떤 물질,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현상이라도 다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틀림없이 다다다다 다 맞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고전 물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깨진 게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영국에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아주 대단한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 실험한 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대단한데 이중 슬릿 실험이 이게 뭐냐 하면 구멍을 이렇게 두 개를 뚫어 놓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원자라는 게 다 세상 모든 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런 의자나 책상이나 이 모든 것이 원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원자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이 몸도 그렇고 내 머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 생각이 과연 원자일까라는 것은 이거는 아직도 밝혀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중슬릿이라는 전에는 다 입자로 원자라는 입자로 봤잖아요. 입자 하나의 알갱이로 봤는데 이중슬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전자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총알처럼 쏴요. 그러면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상식이잖아요. 그러죠? 총알을 이렇게 쐈는데 총알이 갑자기 가다가 두 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뒤에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어디로 어떤 구멍으로 통과하느냐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뒤에 스크린을 이렇게 이제 받쳐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를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구멍 다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갱이를 입자를 하나 쐈는데 두 구멍 중에 하나만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구멍에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리고 그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간선문이라 해가지고 옆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자가 알갱이가 아니고요. 알갱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소위 우리도 소리도 이렇게 하면 울리잖아요. 파동처럼 이렇게 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입자가 이제 파동이 되어서 이렇게 넓게 들어가니까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양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입자가 아니고요. 알갱이가 아니고 파동이다. 그런데 자, 문제는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는 이 대상 현상의 그 모습들이 이게 이제 선명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 것이라고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리스크가 저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나의 기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비설신의로 이 색성양 미촉법 대상 이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정작 진실은 따로 있고
보는 그 이 대상의 그 본질은 따로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엄한 너의 다리 긁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스스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인연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다고 내가 단순하게 표현은 하지만 내 기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모양의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스스로 가만히 느껴보세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을 만큼 좋아하는 기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생겨나니까 현상적으로도 이제 소위 그 아까 이중슬릿 실험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입자로서 하나만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고전 철학, 고전 물리학을 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요, 죽을 때까지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나오면 모든 암호가 다 풀릴 겁니다.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가 다 풀릴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지금의 컴퓨터의 성능의 100만 배, 수천만 배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그때는 인간의 어떤 뇌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양자 물리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해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알갱이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동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더 재미있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 이게 진짜로 파동으로 이게 가느냐, 입자로 가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될게요? 하나로만 통과해요. 예? 이 말이 안 되잖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두 구멍 다 통과가 표시가 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간섭문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표시가 됐는데, 입자 하나를 쐈는데, 전자를 하나를 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작 관찰 카메라를 딱 설치하는 즉시 세상이 하나로만 표시가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제임스 진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닐스 보어 같은 분들은요, 그 양자 물리학의 그 뭐 시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은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면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 내가 너무 고급 이론을 말씀드리는데, 자,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양자 물리학 또는 뭐 서양 철학 뭐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이제 서서히 불교, 불법, 부처님의 법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내용들이요. 요즘 이제 유튜브나 뭐 또는 인터넷에 보면요, 양자 물리학과 불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나 각 철학자들도
이제는 불교와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막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이제 화음 세계라든가 화음경, 화음법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이게 이제 화음 사법계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 그리고 현대 철학과 거의 굉장히 유사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의상조사께서 만드신 법성계는 완전한 100% 양자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예.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 벗어난 자리, 여기까지 완벽하게 법성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구조, 감정 상태,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죠. 감정은 한마디로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정과 저 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감정이 생기면 다른 감정이 생긴다. 너무나 간단해요. 예.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예. 차유 고피유, 뭐 차생 고피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기분 좋은 마음이 생기면 기분 나쁜 마음도 동시에 생긴다. 동시에 이제 다만 기분 좋은 마음 생각이 들 때와 기분 나쁜 마음이 들 때의 요 시차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뜰 때와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질 때가 생기는데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의 시차가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기분 좋은 마음이 일단 들었다면 그 기분 좋은 마음이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로병사 해가지고 결국은 기분 나쁜 마음도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데 요 때가 과연 어느 때냐? 요게 이제 소위 뭐라 그래요? 팔자소관이라고 그래. 팔자소관. 예. 그러니까 팔자소관이라는 게 이게 팔자가 이제 저 주역에 소위 생년 월일시가 사주 아니에요. 요게 이제 천간지지로 나눈 게 팔자야. 뭐 갑자년, 뭐 을축월, 병인일, 정사시 뭐 이렇게 8자를 팔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요게 어느 정도 이게 운명론적으로 다 이제 그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소위 팔자소관이잖아요. 예. 그걸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 64궤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주 팔자를 가지고 너의 인생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부모에 따라서 부모를 닮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부모를 알면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다라는 것을 대충은 감을 잡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 뭐 외모가 부모가 잘생겼어. 그러면 아니 당연히 이 자식도 잘생기겠지. 그리고 부모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뭐 성미나 성질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요놈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닮을 거야. 예. 대강 짐작은 가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전생으로부터 계속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도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도 나를 어느 면에서나 꼭 닮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설사 닮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인다 치더라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닮은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예. 그렇다 그래. 뭐 거기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듯이 이게 이제 업이라는 게 이게 이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이 전생의 업이 지금 현재 내가
그 업으로 업보로서 업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업의 모습들, 모양들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내가 보면서 반응을 하고 들으면서 반응을 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의 과보, 다음의 결과가 또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전생에게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다시 다음의 미래 시간으로 업연되는,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소위 삼세 양중인과라 그랬잖아요.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겹치면서 뭐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걸 중첩이라고 그래. 중첩.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모습이 나타나는 것, 보통은 다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또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어떤 도덕 윤리를 통해서 뭐 인간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가리키고 또 그거를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는 법적으로 그거를 제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범주를 우리가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 정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있지만 뭐 교양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의 삶을 서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룰을 깨는 경우가 많죠. 뭐 묻지마 범행이라든가 뭐 이런 룰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게 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행을 하는 그 나쁜 놈 그냥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솟아나서 그렇게 일으키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연들의 연속성 속에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범행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그럼 도대체 왜 피해를 보게 되지?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시간도 없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묻지마 범행을 내가 당했어.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게 사회적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또는 국가적 뭐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기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돌리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그 부부에게 돌리나? 아니면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돌리나?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참 복잡하긴 해요. 자,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간단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업자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하도 많이 들었던 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될 말로 들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더도 덜도 아닌 게 이 모든 사바세계 현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더도 덜도 아닌 게 다만 작용할 뿐이에요. 그게 깨달은 위치에서 보면 그걸 묘용이라고 그래. 묘하게 움직인다, 묘하게 작용한다. 깨달은 눈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묘용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게 자업자득이라 그랬잖아요. 내 업은 내가 받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틀어서 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기분 좋고 나쁜 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 유식적으로 보면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뭐 사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빼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싫은 것, 예. 하나는 행복한 거, 하나는 불행한 거, 뭐 하나는 기쁜 거, 하나는 슬픈 거, 예. 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질량이 똑같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 현상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밀물이 들어왔어. 그럼 밀물이 계속 들어올까요? 썰물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온 만큼 1mm도 안 틀리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요. 이 나의 감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감정 덩어리, 소위 업덩어리, 이거를 그냥 놔두는 이상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기분 좋고 나쁜, 또 괴롭고 즐거운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군자라도 지그름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본인이 잘못하는 것을 본인이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성인군자가 아니다. 다만 그 아까 진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빛이 있잖아요. 빛 하나 속에서도요, 이게 굉장히 그 파장이 짧은 빛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감마선 또는 마이크로선, 이런 그 빛의 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비교적 느린 선이 이제 자외선 또는 뭐 적외선, 뭐 들어보셨잖아요. 예. 빛 하나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빛이 파장이,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아요. 요 파장이 일종의 파동이죠. 요게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위의 것과 밑에 것의 그 진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파장은 굉장히 짧아요. 대신 뭐 그 요새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사선 같은 거 그런 데서 다 발견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요 가장 파장이 긴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자외선이나 이런 것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예. 제가 거기서 감정도 똑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똑같다.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을 때가 있어요. 극히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극히 기분 나빠지는, 이게 굉장히 파장이 짧아요. 기분 좋은 순간이 굉장히 짧아. 자, 요게 이제 감정의 파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요것이 이게 업의 크기죠. 이게 업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기분 좋은 사람은 대단히 기분 나쁠 확률이 높다. 예.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죠. 물리학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요. 예.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별로. 예. 감정의 그 파동이, 진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이려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려. 예를 들어 뭐 동정 이려, 뭐 몽중 이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감정의 파동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평온 자체예요. 평안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란 게 생하면 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생하면 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이 파장이 계속 이게 지어지는 거를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윤회라고 그랬죠. 윤회. 이거는 뭐 꼭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전부터 브라만 사상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인과 감정의 분별, 인과 작용이 계속 이게 진폭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이 기분 나쁜 진폭을 없애려면은 이걸 진폭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감정선이 일여하게 나타나야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낮도 좋고 밤도 좋고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봄 좋아하는 사람 가을 싫어하더라고. 가을 좋아하는 사람 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지면 저것이 싫어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이 반드시 대두가 된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자, 그 감정을 제어하려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진폭을 내지 말아라.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귀로 듣는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육식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찌어내는 나의 자업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은 저절로 다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있든 없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보는 거 듣는 거에 대해서 나의 그 업장으로 이제 부딪힌다고. 좋고 싫은 것들을 이제 이 현상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제 가속도가 붙겠죠. 감정에 그러니까 업식의 가속도가 붙어져 버리면 일에 싫은 감정이 갑자기 2, 3이 돼 버려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이제 부부지간에 싸워. 그럼 보통은 이제 네가 말을 그따위 하니까 네가 행동을 그따위로 하니까 네가 뭐 어떻다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옳은 것이라는 내 주장을 계속하고 상대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옳은 주장하는 상대를 보고 이제 또 이제 뭐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의 업식이 증폭돼 버려요. 그러면 기분 나쁜 게 더 기분 나빠지고 더 기분 나쁜 것에 더 기분 나빠지고 나중에는 본인도 본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빠이 기분 나빠진다. 예?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가 나의 업식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몫이다. 내가 지금 싫은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어온 업덩이구나.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해. 굉장히 싫어해서 기분이 나빠. 보는 것 듣는 것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그 대상이 기분 나쁜 대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아뢰아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프로이트나 융에 의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집단 무의식 또는 뭐 개인 무의식, 잠재 의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서양의 그런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귀를 쫑긋해 가지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아니 부처님께서 벌써 다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예.
이 무식해가지고 아유 참. 그러니까 그 업식 그 소위 기분 자체, 좋은 기분이든 싫은 기분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뭐 희열이든 이게 다 내 몫이다. 나의 업식이 계속 그 진폭을 더 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감정은 내 몫이다. 예. 뭐 상대가 옳고 그르고 이걸 자꾸 따지다 보면요, 계속 내 업식만 쌓이게 될 뿐이에요. 기분 나쁜 것만 계속 내가 쌓이게 한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현상은요 따질 게 없어요. 현상은 그냥 그 인연생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뭐 요즘 양자역학에도 나왔지만 동시성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관계없이 이 우주는 삼라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연결 안 된 것이 없다. 삼라만 인드라망이라고 있잖아요. 인드라망이 있는데 어쨌든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주의 그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 코 하나마다 구슬이 다 달려 있어요. 그 구슬이 서로 비춰. 서로 수억만 구슬들이 서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드라망이듯이,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누구 탓 이렇게 분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별하면 할수록 내 기분만, 인과만 자꾸 생겨. 업만 자꾸 생겨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는 마음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라 선하게 써라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삼독심을 빼라는 거거든요. 나의 욕심과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세 가지 아주 못된 마음을 거기서 빼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욕심, 그걸 빼버리면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절로 줄 수밖에 없고요. 저절로 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참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저절로 선명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난다. 이게 이제 육바라밀 행위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육바라밀 행도 인드라망처럼 서로 반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면 그때는 괴로움이 줄어들어. 괴로움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줄어들면 저절로 보시하게 되고 저절로 지게하게 되고 저절로 참게 인욕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이상조 반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대답 소리가 시원찮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인과 업이 작용을 하는데, 인과 업이 작용하는 이것을 이제 추려 나가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뭐 아까 내 안이비설신리에서 비롯돼서 색성양 미촉법의 현상을 서로 대하면서 안이비설신 의식까지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합쳐서 3, 6, 18, 18개라 그러고요. 근경, 그러니까 나의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머리로 이제 색성양 미촉법 요 대상 현상, 요거를 이제 경계 또는 뭐 대상이라 그러는데, 이 대상 경계와 나와의 사이를 이제 12처, 그 뭐 불교 교리 공부하셨으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붙어버리면 이제 이게 18개라고 그래서 세개개자 써가지고 요 18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예, 18개 안에 들어 있고 요 18개를 뭐 이제 삼수작용이라든가 또는 뭐 삼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붙여지면 그게 이제 54 또는 108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머리 생각 요걸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없애려면 스스로 나의 업장 상태, 감정 상태를 잘 보고 그리고 감정을 그쳐 나가고 일종의 이제 사마타죠. 그쳐 나가면서 이제 그 업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기게 되죠. 내가 육군이 청정해져 버려요. 육군이 청정해지면 육경도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육경,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육경이 이 대상을 대하는 내가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려하게 된다. 감정 상태가 편안해진다. 평온해진다. 결론적으로는 스스로의 마음은 스스로 관리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 예. 대상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또는 뭐 자연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돌이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틀림없이 본인 업은 본인이 척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그 감정선, 업장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선명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